자, 일제강점기 출발해 볼 텐데, 자, 일제강점기 핵심은 뭐냐면 일제가 어떤 식민지 지배 정책을 썼고 우린 어떻게 맞서 저항했는지 그 두 개의 축을 갖고 보는데 그 축도 시간과 공간으로 나누어야 된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1910년대, 20년대, 30년대 시간으로 나누시고 다시 국내와 국외로 공간을 나누어서 접근을 하시라 라고 설명을 드렸죠. 자, 그러면 1910년대 일제 식민지 지배 정책부터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910년대 일제 식민지 지배 정책입니다. 자, 이 당시는요. 무단 통치로 설명이 가능하겠죠. 무단 통치로 설명이 가능하겠죠. 자, 무단 통치의 핵심적 키워드라면 이게 떠올라야 되겠죠? 뭐가 있을까? 뭐가 있을까? 헌병. 헌병은 여러분들 어떤 권리가 있어요? 직결 처분권의 권리가 있습니다. 그 직결 처분권을 막 패! 이걸 뭐라 그래? 직결 처분권의 권리를 막 패! 그렇지. 태형. 그죠? 헌병, 직결 처분권, 태형이라는 키워드. 우리의 시선을 학교로 돌려보면요. 오! 선생님이 뭘 차고 들어와요? 칼찬 교사의 모습까지. 그래서 헌병, 직결 처분권, 태형, 칼찬 교사의 모습이 1910년대 무단 통치의 키워드들이다. 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경제 정책을 한번 볼까요? 자, 식민지 했으니까 땅 뺏어야 되겠네요. 그러면서 시행했던 경제 정책 뭐가 있을까요? 그렇지. 토지, 조사, 사업이 있겠습니다. 자, 토지 조사 사업의 목적은 뭐예요? 목적은 토지를 왜 조사하는 거야? 왜? 토지를 꼼꼼하게 조사하면 뭘 거둘 수 있지? 꼼꼼하게 조사한 만큼 꼼꼼하게 세금을 거둘 수 있겠죠. 즉, 토지 조사 사업의 목적은 재정 확보입니다. 재정 확보를 통해서 토지 조사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더라. 자, 그러면 이 토지 조사 사업의 결과 농민들의 삶은 어떻게 되었을까? 경작권이 부정되면서 계약직 소작농으로 전환되었다. 경작권이 부정되면서 계약직 소작농으로 전환되었다. 즉 농민들의 삶은 더욱더 불안정해졌다라는 게 바로 이 토지 조사 사업의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는요, 굉장히 많은 령 그렇겠죠. 식민지를 해야 되니까 법령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많은 법령들을 만듭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무엇이다? 회사령의 핵심은 뭐예요? 허가라는 거죠. 이건 허가예요. 회사를 세우려면 허가를 맡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1910년대 바로 이러한 일제 식민지 지배 정책에 맞서서 우리는 과연 어떤 저항을 했을까? 그 저항의 역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910년대. 자, 무단 통치이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활동할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비밀 결사 형태로 활동합니다. 자, 이 비밀 결사 중에서요. 구한말에 만들어져가지고 이 1910년 초반까지 활동했던 비밀 결사 아주 대표적인 조직이 있습니다. 그 조직이 뭘까요? 맞습니다. 바로 신민회 하면 떠오르는 인물 누구? 안창호, 양기탁. 신민회 하면 떠오르는 학교 오산학교, 대성학교. 신민회 하면 떠오르는 회사 자기 회사. 또 태극서. 내가 왜 오는지 모르지? 자기 회사 그리고 태극서관. 오케이? 자기 회사 태극서관. 신민회 하면 딱 떠오르는 국외 독립운동 기지. 신흥 강습소. 나중에 이제 이 신흥 강습소가 이제 신흥 무관학교로 이름을 바꿀 거예요. 오케이? 신민회 하면 안창호, 양기탁, 오산학교, 대성학교, 자기회사, 태극서관, 신흥 강습소, 그리고 지향했던 정치 체제는 공화정이라는 사실까지. 오케이? 신민회였습니다. 하지만 이 신민회는요, 1911년, 즉 10년대 초반에 해산! 어떤 사건을 계기로 해서? 백오인 사건을 계기로 해서 결국 신민은 해산되고 있습니다. 1907년도에 조직됐던 비밀결사 조직은 1911년 백오인 사건을 조직을 통해가지고 해산되고 있죠. 자, 이후에도요, 비밀결사 조직들을 많이 만들어집니다. 대표적인 조직이 뭐가 있냐면, 바로 복벽주의를 지향했던 이 조직이 있습니다. 어떤 조직일까요? 모르지? 독립의 군
부. 오케이. 자, 이 독립의금부는요, 말 그대로 봐. 의병이야, 의병. 위정척사, 복벽주의 연결된단 말이에요. 이 독립의금부를 이끌었던 복벽주의가 뭐니? 근데 복벽주의가 다시 고종을 왕위에 앉히자, 뭐 이런 걸 지향하는 거잖아요. 이 독립의금부를 이끌었던 인물이 누굴까? 임병찬. 네, 임병찬 복벽주의. 이게 바로 독립의금부의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자, 이 독립의금부 말고 또 다른 비밀결사 조직이 있죠. 제가 1년 내내 때만 될 때마다 강조했던 조직입니다. 바로 대한광복회를 이끌었던 인물을 기억해 달라고 제가 그렇게 얘기했죠. 우리나라 독립운동가들 최초의 판사 출신의 독립운동가,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명사 직업이 아닌 동사의 꿈을 꿔달라고, 여러분 이름을 기억해달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심령 속에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이름을 꺼내보십시오. 제가 1년 동안 그렇게 공주에서 이야기했던 그분의 이름을 이제 꺼내주십시오. 누굽니까? 이야기하셔야 합니다. 이것들. 에이, 진짜. 박상진. 예? 박상진을 기억하시라고 제가 설명드렸죠. 대한광복의 박상진. 이 박상진의 대한광복에 지향했던 정치체제는 무엇이었죠? 바로 공화정이었습니다. 신민회도 공화정이었고 대한광복회도 공화정이었다는 사실. 이게 이제 대한광복회가 독립의금부와의 차이점이라고 설명드렸죠. 독립의금부는 복벽주의였고요. 대한광복회는 바로 공화정을 지향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로 이러한 국내의 비밀결사 조직들의 활동들이 힘입어서 드디어 이제 뻥! 하고 터집니다. 1919년 거족적 민족 항쟁. 뭔가요? 그렇지. 그게 바로 3.1운동이 되겠습니다. 자, 3.1운동은 누구의 죽음을 계기로 출발합니까? 누구의 죽음? 유관순의 죽음을 계기로 출발합니까? 이건 어디서 나온 소리입니까? 누구의 죽음을 계기로? 고종이죠, 고종. 그러면 그의 아들 순종의 죽음을 계기로 나왔던 운동은 뭔가요? 그건 60만세, 1926년 60만세 운동, 그 구분을 좀 해놓으셔야 합니다. 자, 3.1운동 과정 속에서 일본은 엄청난 학살을 하는데 대표적인 학살! 3.1운동 딱 떠오르는 이 학살. 교회당에 딱 갇혀놓은 거 두두두둑 불지르고 탁 죽였던 이 학살. 제암리 학살 사건. 제암리는 어디 있을까요? 제암리는?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경상도? 강원도? 제주도? 제암리는 바로 요 옆에 경기도 화성이 있어요, 여러분들. 위치도 좀 기억을 좀 해주세요. 자, 이 3.1운동은 여러분들, 3.1운동은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먼저 중국의 이 운동에도 영향을 미치죠. 3월 다음 달에 있었던 이 운동, 5.4운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중국의 5.4운동에 영향을 미치고, 조선일보인데 우리도 하자 나왔던 운동이고요. 또 하나 너무 중요하죠. 바로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나라, 어떤 나라? 대한민국. 바로 그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국호를 따단 하고 탄생을 시키고 있고요. 바로 이 대한민국을 운영하고 있는 정부가 또 수립되죠. 바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고 있더라라고 하는 사실. 너무 중요한 사실이죠. 어디에서? 상하이에서. 사실은 여러분들 3.1운동을 계기 위해서 각 지에서 임시정부가 수립되어 연해주에서 만들어졌던 임시정부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연해주 대한국민의회. 서울에서 만들어진 임시정부는 무엇일까요? 한성정부. 대한국민의회, 한성정부. 그리고 상하이에서 만들어졌던 상하이 임시정부. 이 세 조직이 합쳐서 만든 조직이 무엇이다? 이게 바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되더라. 오케이. 연해주의 대한국민의회, 서울의 한성정부, 상하이의 임시정부 합쳐져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만들어진 겁니다. 자,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역사의 의의는 뭐냐면요. 의의는 삼권 분립에 입각한, 삼권 분립, 입법, 사법, 행정. 그러면 입법부는 뭐가 있을까요? 이 당시 입법부. 이 키워드는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옵니다. 입법부 키워드.
임시의정원. 지금의 국회야. 임시의정원이라는 키워드가 나오면 이건 무조건 대한민국 임시정부예요. 아시죠? 입법부 임시의정원, 사법부는 법원, 그리고 행정부는 국무원. 임시의정원, 법원, 국무원. 3권 분립에 입각한 우리나라 최초의 공화정부가 바로 대한민국 임시정부. 즉 아까 여러분들 신민회와 대한광복회가 모두 뭘 지향했다? 공화정을 지향했는데 그 완성체가 드디어 어디 나온 거예요?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짜잔 하고 출연을 하게 되는 것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대한민국 임시정부. 자, 그러면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어떤 조직을 만드는지 볼게요. 자, 먼저 국내에서 어떤 연락체계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자금을 또 수혈해야 되니까 그런 조직을 위해서 만들었던 조직들이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연통제와 교통국. 연통제와 교통국. 연통제와 교통국 나오면 이건 무조건 대한민국 임시정부. 연통제, 교통국, 임시의정원. 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키워드들입니다. 그리고 이곳에는 신문도 만드네. 그 신문의 이름은 뭘까?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만든 신문의 이름. 독립신문이에요. 독립신문. 선생님 독립신문 들어봤는데? 어디서 만들었지? 그죠? 독립협회. 그죠? 독립협회에서도 독립신문을 만들었고요.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도 독립신문을 만듭니다. 아셨죠? 그리고 우리의 역사를 이렇게 딱 정리하기 위해서 이 기구를 하나 만들죠. 사료편찬소. 사료편찬소라는 기구도 만들고요. 이걸 다 발행한 다음에 나중에 우리 독립되면 돈 줄게. 일단 돈 좀 주세요. 뭘 발행하죠? 독립공채. 독립공채.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그 키워드 많습니다, 여러분들. 임시의정원, 연통제 교통국, 사료편찬소, 독립신문, 독립공채 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연결되고 있다라는 거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좋습니다. 왜냐면 대한민국 임시정부 3.1운동 이거는 여러분들 이번 수능에 반드시 나옵니다. 반드시. 반드시. 왜? 내년이 바로 3.1운동 대한민국 임시정부 100주년이기 때문에 지금 정부에서도 기호 만들었잖아요, 여러분들. 반드시 나와요, 여러분들. 자, 대한민국 임시정부. 자, 그러면 이제 지역을 한번 이동해가지고요. 지역을 한번 이동해서 서간도 지역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서간도 지역. 자, 이 서간도 지역에서는요. 서간도 지역에서는 어떤 조직이 있었냐면 아까 제가 왜 신민회가 만들었던 국외독립운동 기지가 있다고 그랬잖아. 그 뭐지? 이야, 진짜 6분 20초 전에 했는데 어떤 조직이에요? 국외독립운동기지 신민회가 만들었던 조직. 바로 신흥강습소. 나중에 이제 이게 어떤 학교 되는 거예요? 신흥무관학교가 되는 겁니다. 서간도에 신흥강습소가 있고요. 그 다음에 북간도 지역에서는 어떤 게 있었냐면 여러분들 대종교가 뭘 믿는 거지? 단종을 믿는 거잖아. 그 단종을 믿는 대종교도들이 만들었던 조직이 하나 있습니다. 북간도 지역에는. 그 이름은 바로 중광단이라는 조직이 있어요. 자, 이 중광단이 후원해서 만든 부대가 나올 겁니다. 그 부대의 이름은 바로 북로군정서가 주력이 되어서 대승을 거둔 전투는 청산리 전투. 그렇게 연결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중광단, 북로군정서, 청산리 전투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북로군정서를 이끌었던 장군의 이름은 김좌친. 오케이?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리고 하나 제가 지금 아까 또 본다면 연해주 지역. 연해주 지역에서는 제가 아까 설명드렸죠, 여러분들. 3.1운동 위에 만들었던 그 정부가 뭐다? 임시정부? 대한국민의회다. 이 대한국민의회, 서울의 한성정부, 그리고 상하이 정부 합쳐져가지고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되었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오케이. 자, 이게 바로 1910년대 가장 중요한 키워드들이었습니다. 저항의 키워드들이었으니까 정리해 놓으시면 되고요. 자, 이제 1920년대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20년대는요, 일제히 그 식민지 정책은 무단통치에서 무엇으로 소위 문화 통치로 바뀌고 있습니다. 왜 무단통치에서 문화통치로 바뀌게 되었을까?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맞습니다. 바로 3.1운동이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문화통치 키워드는 뭐냐면요. 아까 무단통치는 헌병이었다면 무단통치 키워드는 보통경찰. 그러나
보통경찰 기만입니다. 왜? 오히려 경찰의 숫자는 더욱더 늘어나고 있지요. 1910년대 여러분 무단통치에서 총독은 오로지 누구만 할 수 있다? 무관만이 할 수 있다. 그런데 1920년대 와서는요. 문관도 가능해졌다. 하지만 이것도 기만이었습니다. 왜? 단 한 번도 문관 총독은 나오지 않았으니까. 규정만 그렇게 바꾸어 놓았을 뿐입니다. 그죠? 자, 그리고 1910년대는요. 언론 출판 집회 결세 자유가 없었어요. 하지만 20년대 와서는 그걸 열어놓고 있습니다. 그 결과 한국인이 경영하는 이 신문이 만들어진단 말이야. 이 신문이 뭘까? 1920년대 조선일보, 동아일보의 창간. 하지만 이것도 기만이었어요. 왜? 그 신문사들은 검열, 정간 이런 것들을 뭐 밥 먹듯이 하고 있었기 때문에 실질적인 언론 독립이라고 볼 수는 없었다. 기만이었다. 즉 1920년 소위 문화통치는요. 기만이고요. 친일파를 양성하기 위한 그런 전술 전략이었다라는 거 받으시면 됩니다. 자, 다음 경제정책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땅을 빼앗았으니까 다음엔 그 땅에서 나오는 쌀을 빼앗아 갈 차례네요. 나온 게 뭐였죠? 산, 미, 증, 식, 개, 회. 증산에는 성공합니까? 실패합니까? 성공은 합니다. 하지만 오히려 증산량보다 무엇을 더? 수탈량을 더 많이 가져가면서 농민들은 더욱더 삶이 어려워졌어요.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만주에서 무엇을 가져와요? 잡곡을 가져와서 먹게 하였다라는 것. 3회 중식 교육의 결과였죠. 그리고 1910년대 저 회사령을 어떻게 합니까? 네, 회사령을 폐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세도 폐지하고 있습니다. 자, 회사령과 관세가 폐지가 되었어요. 이제 회사령은요, 마음껏 원하는 대로 세울 수가 있어요. 그리고 관세도 없었어요. 이건 뭐냐면 일본 자본이 우리나라에 쉽게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열어줬고 일본 물건이 우리나라 싸게 팔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누가 피해를 보는 거예요? 국내 민족 자본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겠죠. 자,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저항의 모습으로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어떤 회사령의 폐지 그리고 관세 폐지 속에서 우리 물건을 사주세요. 우리가 만든 물건을 사주세요. 라는 운동이 전개가 됩니다. 그 운동을 우리는 뭐라고 할까요? 그 운동을 우리는 바로 1920년대 바로 물산장려 운동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는 물산장려 운동하면서 어느 지역에서 출발했다라고 배웠죠? 어느 지역에서? 평양. 이러면서 우리는 비교를 해야 된다고 설명드렸습니다. 1907년에 구한말에 전개되었던 어떤 운동? 우리나라 비스갑전 운동. 어떤 운동? 국채보상운동. 국채보상운동은 어디서 출발했다? 대구에서 출발했다. 누가 떠오르죠? 서상돈. 오케이. 반면에 1920년대에 출발했던 물산장려는 어디서 출발했다? 평양. 누가 떠오르죠? 조만식. 그래서 1907년에 국채보상운동과 1920년대 물산장려운동은 반드시 여러분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 물산장려 운동의 배경은 바로 회사령 폐지와 관세 폐지라는 사실도 함께 묶어서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분 1910년대는요. 초등학생들은요. 초등학교 교육을 4년만 받았습니다. 하지만 일본 초등학생들은 6년 교육을 받았습니다. 차별인가요? 아닌가요? 차별이죠. 20년대 와서는요. 이게 똑같아져요. 즉 학제가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고등 대학 교육을 받도록 하자라고 해서 우리가 스스로 만든 대학교 밀립대학 설립운동이 1920년대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밀립대 설립운동의 배경이에요. 참 1910년대 여러분들 4년밖에 원래 6년 배워야 되는 4년밖에 배우지 못하는 일제강점기 초등학생들은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그 당시 그들은요. 어떻게든 더 배우려고 했습니다. 그런 거 보면 참 묘하죠. 배우지 마라! 할 때는 어떻게든 배우고 싶고 배워라! 할 때는 어떻게든 배우고 싶지 않고 인간의 심리는 참 묘하구나 라는 걸 제가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한 달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공부하지 마. 라고 하면 공부를 하실 건가요? 네?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문맹퇴치운동이 또 있습니다. 문맹퇴치운동. 자, 이런 어떤 그 운동들이 지금 전개가 되고 있더라라는 거. 이 문맹퇴치운동의 그 결과물 속에서 우리의 글을 알리고 보존하자라는 학회가 하나 만들어집니다. 조선어? 어우, 야, 너희들 진짜 배짱이다.
이단체 때문에 너희들 하루 그냥 꽁꽁 놀면서 이단체 기억은 해줘야지. 기본적 예의지. 그리고 놀아야지. 나한테 뭐래요? 야, 놀잖아. 10월 9일날 놀잖아. 10월 9일날. 이단체 뭐예요? 야, 10월 9일날 며칠 전이었는데 진짜 뭐 한 거야 너희들. 조선어 연구회 아니야. 조선어 연구회가 한글날의 기원이라고 했으니 무슨 날? 가, 갸, 날을 만든 거잖아요. 네, 이해할게. 여러분 이제 고3이니까 아마도 저기 고3? 응, 그래, 좋다. 그러니까 아마 이제 10월 9일날 공부하느라고 아마 10월 8일과 9일이 구분이 별로 안 갔을 것 같아요. 내년 되면 확실히 구분 오겠죠? 편히 쉬시면서 하여튼 이 조선어 연구회 그 감사함에 우리가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네, 가게하나를 처음으로 만들었던 그런 조직입니다. 그리고 이 조선어 연구회는요, 바로 한글이라는 잡지에 관해죠. 여러분들 그거 알아요? 세종대왕한테 저기요, 한글을 창제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 세종대왕께서는요, 와? 세종대왕은 한글을 모르세요. 네. 세종대왕은 뭘 창제하신 분이에요? 훈민정음을 창제하신 분이고요. 한글이라는 이름은 아주 나중에 1910년대 와서 주시경 선생에 의해서 한글이라는 이름이 나온 겁니다, 여러분들. 네, 그런 상식으로 좀 알고 계세요. 이 조선어 연구에서는 그래서 잡지 한글을 간행하고 있더라 라고 하는 거 같이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 여러분들 민족주의 사학자로서 활동했던 너무나도 유명하신 분들이 계시죠. 바로 민족주의 사학의 대표적 인물, 구한말 독사신론. 그렇지, 바로 신채호 선생님이 계십니다. 자, 이 신채호 선생의 저서는 뭐가 있냐면요, 조선사 연구초, 조선상고사와 같은 저서들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 폭탄투척, 민중혁명, 민중폭력 이 방침을 썼던 아주 유명한 책이 있죠. 바로 의열단의 행동지침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 책은 이거는 뭘까요? 신채호의 조선혁명선언. 조선혁명선언. 신채호의 조선혁명선언. 하여튼 조선사 연구초, 조선상고사, 신채호의 조선혁명선언 다 연결을 해 놓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간다면 1920년대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굉장히 힘들어지거든요. 그때 이 신채호는 어느 파? 어느 파? 창조파. 창조파로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이게 다 없자라고 주장했던 인물이 또 신채호 선생이기도 합니다. 자, 이 신채호 선생과 쌍벽을 이루는 민족주의 사학자가 있었으니 그 이름은 누굴까? 맞습니다. 바로 박은식. 자, 이 박은식은요? 대한민국 임시정부 2대 대통령이십니다. 1대 대통령은 누구? 이승만. 2대 대통령은 바로 박은식. 이승만이 탄핵되고 나서 그 자리에 비어있잖아요. 그래서 임시로 2대 대통령에 박은식 선생이 잠깐 올라가신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시면 되고요. 박은식의 저서 유명하죠. 한국의 아픈 역사. 야, 빨리 얘기를 해줘야지. 내가 이걸 지금 몇 분 동안 이렇게 하고 있어야 되겠니? 한국의 야. 뭐야? 너무한다. 한국 통사. 여기서 이 통자는 통할 통자가 아니에요. 아플 통자예요. 한국의 아픈 역사. 그래서 한국 통사예요. 통사. 그리고 피 흘리며 쓴 역사. 한국 독립운동 지혈사. 한국 통사, 한국 독립운동 지혈사. 아주 유명한 박은식 선생의 저서입니다. 한국 통사, 한국 독립운동 지혈사.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런 민족주의 사학자들이 활동하고 있었던 1920년대.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때 아리랑으로 눈물을 펑펑 흘리게 만들었던 영화 나온교. 네, 아리랑.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 네, 아리랑. 이것도 1920년대. 그러니까 소위 문화 통치에서 어떤 문화적 활동들이 그래도 열린 공간을 통해서 많이 나오고 있다는 사실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1920년대는요, 그 열려있는 공간으로 굉장히 다양한 어떤 형태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백정들의 신분차별 폐지운동! 야, 백정들의 신분차별 폐지운동. 형평운동. 자, 형평운동이 처음으로 출발했던 곳은 어디? 형평운동이 처음 출발했던 곳은 어디? 저번에 했는데. 진주. 진주하면 이게 떠오르네?
진주하면 이게 떠오르네? 19세기 중반? 진주하면 이게 떠오르네? 진주, 임술, 농민, 봉기. 진주, 임술, 농민, 봉기의 결과 만졌던 관청. 집강선 통합농민운동이고 삼정, 이정청. 삼정, 이정청. 다 이미 다 정리되었던 거예요. 아마 여기 있을 거예요. 자, 저 형평운동 진주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백전의 신문창 폐지 운동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생운동 볼게요. 아까 고종의 죽음을 계기로 출발했던 운동 무슨 운동? 3.1운동. 이번엔 순종이야. 그 운동 뭘까요? 60만세 운동. 자, 60만세 운동은요, 학생과 사회주의자들이 중심이 되어서 주도했던 운동이야. 그런데 이 과정에서 민족주의자들이 도움을 주었네? 뭐야? 민족주의자들과 사회주의자를 손잡을 수 있는 거야? 가능한 거야? 라고 하면 우리 테스트 한번 해볼까? 만들어진 단체가 조선민흥회. 됐어. 테스트 좋았어. 그럼 우리 선언하자. 나온 조직이 정오의 선언. 그 선언의 결과가 만든 조직보다 그게 바로 신간회. 다시 한번. 자, 이 신간회가 만들어진 과정이에요. 60만세 운동을 통해 가지고 자극을 받은 거야. 그래서 테스트 조선민흥회 선언했어. 정오의 선언. 완성한 게 바로 신간회. 신간회는 여러분들 일제강점기 가장 최대 규모의 조직, 민족유일당운동의 결과이기가 당연하겠죠. 최대 규모의 조직이고요. 아까 앞에 있었던 식민회는 비밀결사라고 했죠. 반면에 신간은 어떤 단체? 공개단체다라고 하는 거. 신간은 민족유일당운동이고요. 이 신간회의 자매단체 이름은 자매단체. 그렇죠. 근우회. 자, 이 신간회가 후원을 했던, 도움을 줬던 민중대회를 열어서 더 확대시켜 했던 학생운동이 있어요. 그 학생운동이 뭘까? 예, 그게 바로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이다. 통학열차 사이에서 한일 간의 학생들이 부딪혔던 그 운동이 전국적 항쟁으로 전개되었던 것. 이걸 바로 신간회가 지지하고 있는 것이죠. 이 흐름, 60만세 운동, 신간회,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을 쭉 나가는 순서의 흐름을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을 좀 해 놓으셔야 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었습니다. 됐죠? 그리고 1920년대 노동자들이 중심이 되어서 일으켰던 최대 규모의 쟁의 형태가 있습니다. 20년대. 그렇죠. 이건 쟁의. 소작쟁의는 암태도 소작쟁의가 있겠고, 그 다음 노동쟁의는 어디? 원산, 부두, 노동자, 총파업이 있겠고. 원산하면 딱 떠오르는 학교! 원산학사. 우리가 최초의 근대식 학교 원산학사, 원산부두 노동자 총파업 또 연결이 되겠습니다. 됐죠? 그리고 1920년대 여러분들 폭탄 빵 터뜨리면서 아주 일본을 긴장하게 만들었던 조직이 하나 있습니다. 그 조직이 뭘까요? 네, 의열단을 만든 인물은 김원봉. 그 지침을 주었던 인물은 신채호. 어떤 걸? 조선혁명선언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의열단. 의열단원들 누가 있을까요? 나석주, 김상옥, 김익상. 이런 분들. 나석주, 김상옥, 김익상. 혹시 이봉창과 윤봉길도? 들어가냐고. 아니죠. 그거 헷갈리면 안 돼요. 이봉창, 윤봉길은 나중에 좀 설명드릴 거예요. 한인 애국단 소속입니다. 의열단 소속 아닙니다. 오케이. 1920년대 의열단까지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국내의 어떤 그 활동이라면, 자, 이제 국외 저항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이제 항일 무장투입이 본격화되는 것이죠. 그 첫 번째 대규모 전투가 바로 봉오동 전투였습니다. 봉오동 전투하면 딱 떠오르는 장군. 홍범도. 오케이. 홍범도, 봉오동 전투. 이 홍범도의 그 대한독립군이 이동을 해서 합류해서 더 대규모의 전투가 벌어집니다. 그 전투가 어떤 전투일까요? 청산리 전투. 자, 청산리 전투의 주력 부대는 물론 홍범도의 대한독립군도 들어오지만 주력 부대는 북로 군정서를 후원했던 조직은 중광단. 우리 지금 거꾸로 가고 있는 것뿐이야. 북로 군정 후원했던 조직은 중광단을 후원했던 종교 조직은 대종교를 만든 사람은 나철. 오케이? 네, 꼬리를 한번 물어봤습니다. 자,
봉오동 청산면 이렇게 승려에 거두니까 일본이 약이 올랐어. 이제 그걸 쓸어버려. 그 사건이 어떤 사건이야? 간도 참변. 간도 참변. 자, 그래서 이동을 해. 이동을 해서 만든 부대가 있어. 그 부대가 뭘까? 그 부대가 바로 대한독립군단입니다. 대한독립군단. 이것도 여러분 기억해 두세요. 밀산부 한흥동 쪽으로 이동해서 다시 정비를 합니다. 이 대한독립군단 다시 이동을 하지요. 그런데 또 참변을 당하네. 그 참변이 뭘까? 그렇지. 그게 바로 자유시 참변. 이후에 내려와서 다시 조직을 또 재정비해요. 그 조직이 뭘까요? 그게 바로 삼부의 성립. 일종의 정부기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를 만들죠. 자, 일본이 이 만주 쪽으로 또 들어오니까 있을 수 없지. 어떻게 쫓아낸 조직인데? 라고 해서 그 중국의 군벌들과 협약을 맺습니다. 그 협정이 뭘까요? 바로 미스야 협정. 독립군들 잡아오면 돈 줄게 라고 하는 미스야 협정을 체결하면서 삼부는 위기에 빠집니다. 우리는 이렇게 흩어지면 안 되겠다. 하나가 되어야 되겠다. 라고 해서 삼부 통합운동을 전개하게 되는 것이죠. 삼부 통합운동의 결과 만들어진 조직이 북만주에는 혁신의회, 남만주에는 국민부, 북만주에는 혁신의회, 남만주에는 국민부로 만들어지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 여기까지가 바로 1920년대의 국내와 국외의 저항의 모습들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많이 있죠. 이건 바로 1920년대 소위 문화통치의 어떤 그 공간 속에서 나름대로 많이 만들어내려고 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겁니다. 자, 이제 1930년대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930년대입니다. 자, 1930년대는요. 20년대에서 30년 넘어오는 그 배경이 있죠. 그 배경은 뭘까? 세계 대공황입니다. 자, 그 공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일본은요. 뭘 선택했냐면 전쟁을 선택합니다. 1931년! 31년. 형이야. 31년. 만주사병. 37년. 중일전쟁. 41년. 태평양 전쟁 아니야. 진주만 스키. 태평양 전쟁. 31년 만주사병, 37년 중일전쟁, 41년 태평양 전쟁. 전쟁 규모를 확장시키고 있죠. 이 과정 속에 일본은 그 전쟁에 우리 조선인들을 동원시키기 위해서 어떤 정책? 바로 민족 말살 정책을 추진하고 있더라. 민족 말살 정책을 추진하고 있더라. 자, 그래서 조선인들의 이름을 바꿔. 창씨개명. 너희들은 한국의 신민이야. 왜요? 한국신민서사의 암송. 너희들은 일본 신에게 절해. 신사참배. 너희들은 일본 천황에게 절해. 궁성요배. 뭐 이런 창씨개명, 신사참배, 궁성요배, 한국신민서의 암송과 같은 민족말살 정책들이 이루어지고 있더라. 경제정책을 볼게요. 전쟁을 해야 돼. 그래서 공장들은 막 세워. 그게 뭘까요? 병참 기지화 정책. 그리고 일본 자본가들에게 싼 원료를 공급하기 위해서 남쪽에는 면, 북쪽에는 양을 키우도록 합니다. 바로 남면 북양 정책. 그리고 드디어 1938년 이것들이 거의 최악의 발악을 하는 법을 하나 만들죠. 그 법이 뭘까요? 국가 총동원법. 38년. 그래서 이 이후에 격화됩니다. 징용, 징병, 위안부, 싹 걷어가, 공출. 그걸 슬금슬금 나눠줘. 배급. 징용, 징병, 위안부, 공출, 배급. 여러분들 일제 식민지 지배정책을 묻는 문제는 반드시 한 문제 나옵니다. 여러분들. 공출, 배급. 이런 단어는 무조건 이건 30년대 이후 40년대에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징용, 징병, 위안부, 공출, 배급. 이건 이때의 모습들이 되겠습니다. 자, 바로 이런 일제 정책들에 맞서서 우리는 또 어떤 저항을 했을지
그 저항의 역사를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 앞에 있었던 국어연구회, 조선어연구회가 이름을 바꿉니다. 이렇게 혹독한 생활 속에서도 우리의 글을 지키겠다. 그 단체는 무엇일까요? 그렇지. 조선어학회. 조선어학회. 자, 여러분들 조선어학회는 1942년 조선어학회 사건을 일으키게 됩니다. 자, 조선어학회 사건은 조선을 왜 가르치느냐? 이것 때문에 잡아 들어가는 거잖아요. 결국 이 조선어학회 원래 하려던 프로젝트가 있었어요. 그걸 못해요. 그게 뭘까? 우리말 큰사전. 우리말 큰사전. 아까 제가 조선어연구회는 각야날 한글 잡지 간행이라고 말씀드렸죠. 조선어연구회는 우리말 큰사전 편찬시도. 편찬시도야 성공을 못한단 말이에요. 왜? 42년 조선어학회 사건 때문에. 오케이? 한글 맞춤법 통일안도 이때 만듭니다. 한글 맞춤법 통일안, 한글 맞춤법 통일안, 조선어학회에서 했던 내용들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민족주의 사학이 어떤 쭉 이어져가지고 이 당시 이제 정인보, 안재홍 같은 그 사람들에 의해서 국화 연구들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데 특히 이 당시에는요 실증주의 사학이 등장합니다. 실증주의 사학의 단체가 등장을 합니다. 그 단체는 뭘까요? 실증주의 사학의 단체 바로 진단학회예요. 진단학회. 자, 진단학회에서 만들어낸 잡지 이름은 진단학보예요. 어렵지 않죠? 진단학회, 진단학보. 그리고 이 당시에 사회주의 유물사관에 입각해서 역사를 접근하려는 사회경제사학이 등장을 합니다. 사회경제사학이 유행을 합니다. 자, 이 사회경제사학을 이끌었던 대표적인 인물은 누가 있을까요? 주는 아니지. 주는 아티스트지. 내가 백남 주 썼잖아 이거. 백남운입니다. 백남주는 저 비디오 아티스트고요. 백남운 사회경제사학을 이끌었던 그런 인물이다라는 것을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네. 여러분 나름대로 어떤 활동들을 지금 하고 있는 모습들을 여러분 확인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항일무장투쟁 1930년대 항일무장투쟁을 한번 연결해 볼 텐데 먼저 만주적이에요. 우리 압록강 위쪽에 있는 만주지역에서 활동했던 아까 여러분들 삼부 통합운동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북만주 지역에는 어떤 조직? 혁신회. 남만주에는 국민부. 먼블링을 하면 더 오래 기억나는데 나만 바라보고 있어 그냥. 북만주에는 어떤 조직? 혁신회. 그래도 입을 다물고 있어. 남만주에 어떤 조직? 국민부. 오케이. 그 혁신회, 북만주의 그 혁신회 그 뒤를 이어서 30년대에 만들었던 군사 조직이 있습니다. 그 군사 조직이 바로 한국독립군. 한국독립군. 자, 한국독립군을 이끌었던 인물이 있어요. 그 인물이 누구다? 지청천이야, 지청천. 지청천이 중심되어서 이끌었던 전투 이름은 쌍성보 대전자령 전투. 한국독립군 지청천 쌍성보 대전자령 전투 패키지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한국독립군 지청천 쌍성보 대전자령 전투. 남만주 아까 삼부 통합운동이 남만주에 어떤 부서가 있다고 그랬죠? 국민부가 있다고 그랬죠? 뒤를 이어서 바로 30년대 조선혁명군이 만들어져요. 조선혁명군. 조선혁명군을 이끌고 있었던 장군은 쓰리봉 중에 한 명. 양세봉. 양세봉이 이끌었던 전투는 영릉과 흥경성 전투. 영릉과 흥경성. 조선혁명군 양세봉 영릉과 흥경성. 조선혁명군 양세봉 영릉과 흥경성.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한국독립군의 쌍성보 대전자령 전투, 조선혁명군의 영릉과 흥경성 전투에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 1930년대 항일무장투쟁의 특징이야, 특징. 20년대의 차별점이야. 그게 뭘까? 그게 바로 한중연합작전이라는 거. 한중연합작전. 1920년대의 특징 차이예요. 30년대부터는 다 한중연합작전이라는 사실. 왜? 31년 만주사변 때문에 일본의 의도를 중국인들이 안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들은 이제 조선인들을 도와주는 방식으로 가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게 지금 1930년대 초반 만주 지역에서 있었던 그런 독립투쟁이라면 이제 만리장성 이남 중국 관내라고 하거든요. 그 만리장성 이남 중국 관내에서 만들어졌던
한인 최초 부대. 그 최초 부대 이름은 무엇일까요? 바로 조선 의용대. 조선 의용대입니다. 자, 이 조선 의용대를 만든 인물은 누굴까요? 김원봉이에요. 1920년대 저 의열단은요, 개별적인 투쟁이었다면 이제 30년대 와서 김원봉은요, 개별적 투쟁의 한계를 느끼고 조직화시켜서 대규모 군사 조직을 만들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조선 의용대고 중국 관내 만리장성 이남에 만들어진 최초의 한인 부대다라고 역사적 의의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산하부대가 어떤 부대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것마저 모르는 거니? 대한민국 임시정부 산하부대. 한국광복군. 한국광복군보다도 먼저 만들어진 한인 부대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합니다. 됐죠? 조선 의용대였습니다. 자, 그리고 1930년대 개별적 투쟁을 선도했던 조직이 있습니다. 20년대 의열단과 같은 조직이었죠? 어떤 조직이 있을까요? 한인 애국단을 만든 사람이 누구예요? 김관이야. 대표적 인물 누가 있습니까? 도쿄광. 야. 이봉창. 도쿄에다가 폭탄 내잖아. 도쿄광. 상하이광. 윤봉길. 왜 이래, 이거? 왜 이런 거야, 도대체? 그래서 한인 애국단의 이봉창과 윤봉길. 오케이? 이봉창이 윤봉길 그 상하이광. 이것 때문에 상하이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이제 더 이상 상하이에 있을 수 없잖아요. 이것 때문에 이동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정착한 곳이 어디야? 그렇지. 거기 바로 충칭 임시정부가 되겠습니다. 자, 이 충칭 임시정부 여당을 하나 만듭니다. 충칭 여당. 그 여당의 이름은 뭘까요? 대한민국 임시정부 여당. 한국 독립당. 대한민국 임시정부 여당 한국 독립당. 대한민국 임시정부 여당 한국 독립당. 그리고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산하부대 또 만듭니다. 충칭에서 뭔가요? 3분 20초 전에 했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산하부대 한국광복군. 자, 한국광복군은요, 영국의 요청에 의해서 어디에 파견됩니까? 인도 미얀마 전선에 파견되고요. 그리고 미군 이 부대와 또 합동작전을 전개하죠. 어떤 부대? SS. 그래서 어떤 작전? 국내 진공작전을 수행하려고 했죠. 하지는 못했고요. 하려고 했죠. 국내 진공작전을 수행하려고 했던 조직. 바로 한국광복군이었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국내에서도 여운형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이제 광복 이후를 준비했던 조직이 하나 만들어집니다. 그 조직은 뭘까요? 조선건국동맹. 조선건국동맹은 누가? 여운형. 이 조선건국동맹이 광복되자마자 이름을 바꾼다고요. 그 조직이 뭐야? 조선건국준비위원회. 건준. 미군정에 의해서 부정될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꼭 기억해야 될 군사 조직. 어떻게 우리가 모든 걸 다 알겠어. 여기서 이야기한 것만 기억하세요. 먼저 한국광복군.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산하부대였고요. 중국 관내에서 최초로 만들어진 한인부대. 김원봉의 조선의용대. 한국광복군 총사령관은 누구? 지청천이에요. 지청천. 지청천에 들어봤는데? 그렇지. 1930년대 초반 한국 독립군 쌍성보 대전자령 전투를 이끌었던 인물 지청천. 같은 인물입니다, 여러분들. 예, 중국 관내로 들어와서 한국 광복을 이제 지휘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세봉의 조선혁명군, 그 다음이 지청천의 한국 독립군. 뭐야 이거? 한국 독립군. 예,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이 봉오동 청산전투에서 이 통합되었던 바로 뭐야 이거? 바로 대한 독립군단까지. 예,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최소한 이 5개의 부대 정도는 여러분들 기억을 좀 해놓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여러분의 눈빛을 보니까 굉장히 새로운 개념을 아주 신선하게 배운 듯한 그런 제가 느낌을 가졌는데 다음 시간 마지막입니다. 다음 시간 마지막에는 올드한 느낌으로 좀 만나시길 바랍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볼게요.